그 다음에 경업금지 분쟁인데요. 그 권리금을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영업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아예 넘기는, 영업 자체를 다른 곳에 넘기는 물적 시설, 인적 시설, 뭐 그런 고객 노하우,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상법상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41조에 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권리금을 사고 팔았는데 그게 영업 양도로서 해석이 될 때는 이런 영업을 판 사람, 권리금을 판 사람은 영업 양도인은 경업금지, 상법 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까지 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다가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법 41조 경업금지에 관한 분쟁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영업 양도냐 아니냐,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인근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한다 또는 내 지인이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영업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영업이 동종이냐, 동종영업 금지이기 때문에요. 동종이냐 이런 것을 이제 가리는데 이제 쟁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소송의 형태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같은 업종 영업을 하지 마라, 영업 금지죠. 동종 영업 금지, 이런 청구가 있고요. 또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에 따른 그 양수도 대금, 권리금이죠. 양수도 대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청구, 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금지인데요, 먼저. 2009년도 대법원 판결은 영업금지 가처분의 형태로, 보통은 이제 경업금지, 영업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경업금지 가처분의 소송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영업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본소의 형태로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처분이고요. 사건 번호도 이제 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통영인데요. 통영에 조그만 미용실인가 봐요. 무슨 미용실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권리금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사람이 옆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가처분 소송으로 이제 했는데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너무 시골 미장원이라는 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경우에 특별히 뭐 인계에 인수할 그런 종업원, 그 다음에 노하우, 그 다음에 거래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건데 이런 부분도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은 이제 이 영업이라고 하는 이 경업 금지 의무의 가장 핵심적인 그 판단은 과연 영업의 양도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으로 해가지고요, 영업 양도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는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사건은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비록 이렇게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인수했다. 종업원 인수하지도 않고 노하우 이런 것도 없이도 영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지 마라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권리금을 700만 원을 주고 권리금을 했는데 상호를 인수받았고요. 그다음 간판,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러니까 비품일체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미용실에서 이 정도 인수받았으면 영업을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원심은 그에 반해서 뭐 종업원 인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영업 양도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것에 반해서 대법원은 그것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2008년도 사건도 영업금지 가처분이라는 형태로 재판을 했는데요. 영어 학원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인근에 영어 교습소를 운영을 하자 영어 교습소 영업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가처분이 됐습니다. 이것도 쟁점을 보시면 먼저 이 권리 양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업 양도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영업 양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 교습소라고 하는 것이 옛날 영어 학원하고 동종 영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같다라고 해가지고 동종 영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업을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채무자가 경영하는 요런 위치에 영어 교습소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제3자에게 영어 교습소 영업권을 임대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형적인 이렇게 영업 가처분의 그런 주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울산지방법원 2013년 판결은 이게 이제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형태로 영업 금지하라 이렇게 이제 재판인데요. 이게 떡집 사건이에요. 떡집을 이제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데 그 바로 옆에서 또 떡집을 한 경우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1,500만 원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영업 양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떡집이기 때문에 같은 영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 이 사건에서는 또 이게 영업 양도가 됐다라는 부분도 별 다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에서 항변은 피고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신모 씨한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항변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피고가, 영업을 양도했던 피고가 피고의 처와 함께 이 떡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런 그 협회에 사장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신모 씨는 82년생에 불과한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업을 할 만한 어떤 지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피고가 신모 씨라는 사람을 들러리로 내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함께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산으로 좀 하기 힘든, 딱 떨어지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권리금 액수는 1,500인데요.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그런 사건입니다.